네, 안녕하세요. 더 세짐 우재쌤이에요. 네, 오늘 또 아까 매일 듣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묻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자주 물어봐서 이거는 지금 찍어 놓으면은 다음 회부터 계속 제가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다음부터 계속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는, 허벅지 살을 어떻게 빼나요? 뱃살을 어떻게 빼나요? 팔뚝살 덜렁거리는 거 어떻게 빼나요? 저는 허벅지 안쪽 살만 쪄서. 턱선은 어떻게 빼나요? 네, 요런 많은 질문들이 다 이제 특정 부위를 어떻게 빼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하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어디 부위를 어떻게 빼나요 하는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버피하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신의 살은 다 같이 빠지는 거지, 뭐 나는 허벅지 살만 살이 쪄서, 팔뚝살만 쪄서, 이런 분들은 100% 허벅지 살만 살찐 게 아니라 허벅지도 쪘고요, 허벅지만 찐 게 아니라 뱃살도 쪘고요, 뱃살 찐 게 아니라 턱이 두 겹이에요. 근데 이거를 괜히 나는 빼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위별로 뺀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다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은 일본 스모 선수가 한 150kg 되는데 하루에 복근 3만 개씩 하면은 복근이 선명할 것 같아요? 다른 데 지방이 많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팔뚝살 어떻게 빼나요? 저는 팔뚝 뒤가 이렇게 덜렁거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버피하세요. 버피. 그리고 저는 허벅지 안쪽이 덜렁거려요. 네, 마찬가지로 버피하세요. 그리고 나는 턱살을 빼고 싶습니다. 버피. 배가 너무 나왔어요. 버피.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대신 이제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요런 좀 더 선택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위가 과연 살이 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근육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요걸로 또 나눠집니다. 자,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제가 허벅지에만 살이 있는, 허벅지만 너무 두껍게 느껴지는 여자분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허리는 가늘고 턱선은 날렵하고 복근도 11자인데 난 허벅지가 이만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건 근육이에요. 그 정도면 근육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봐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육상선수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80% 정도는 맞아요. 육상선수 아니면은 뭔가 운동을 하신 거예요. 뭐 스피닝, 자전거, 사이클, 아니면은 뭐 등산, 달리기, 아니면은 뭐 태권도, 이 발로 쓰는 모든 것들을 많이 하시면은 허벅지가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끼면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건데 정말. 왜냐면은 엉덩이랑 허벅지는 사람들이 일부러 근육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일부러 엉덩이 허벅지를 탄탄하게 하려고 근육을 키우는 곳인데, 거기는 지방을 빼야 되는 데지 막 근육을 빼야 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턱선이 날렵하고 11자 복근이 있고 팔에도 지방이 거의 없는데 나는 허벅지만 살이 쪘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에 육상 선수였던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는 뭐 그냥 감수하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근육을 만들어 놨던 거니까. 그 근육이 있어서 그분들은 잔병이 많이 없고요, 탄탄하게 그나마 좀 튼튼하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육이 많아서. 정말 이거 물어보면은 대부분 회원분들이 근육이 많이 있으시면은 아픈 게 별로 없어요. 잔병이 별로 없어요. 대신 아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잘못된 자세로 옛날부터 운동 별로 안 하고 잘못된 자세로 오래 계시는, 뭐 예를 들어 전화를 오래 받는다던가, 키보드로 일을 많이 하신다던가,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으시다던가, 서류를 많이 보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항상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나 어퍼 숄더나 아니면 거북목 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거고요. 갑자기 통증으로 넘어왔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팔뚝살이 덜렁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자, 그 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뚝살 덜렁거리는 게 언제 가장 많이 보여요? 여름이에요. 여름. 여러분의 팔뚝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덜렁거리고 있는데, 여름에만 왠지 반팔 입고 민소매 입으려니 덜렁거리는 팔뚝이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회원분들이 팔뚝을 이렇게 막 와서 상담하면 막 그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저 여기 좀 빼주세요 이래요. 다 한 30% 정도가 이렇게 막 덜렁덜렁 저 여기 좀 없애려고요 하는데,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지방이 많으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뱃살,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뱃살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뭐가 이야기가 다르냐면은, 뱃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겠다. 뱃살은 만약에 여러분의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골반 전방 경사라던가 아니면 척추 전만증인 경우에는 배가 되게 나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턱선이 날렵하고 팔뚝에 살이 하나도 없고 허벅지에도 지방이 없는데 저는 배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은, 첫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너무 배에 힘을 주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배에 힘을 빼고 있나. 배에 힘을 빼고서 배를 내밀고 있으면 배가 나오죠. 요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배에 힘 빼고 그냥 하고 배를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배에 힘 줘서 이렇게 쭉 하고 올려 보면은, 자 고배가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힘든 거지, 한 번만 어렵지 계속 유지한다고 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자 얘들아 바로 5층으로 올라갑시다. 그럼 차 대고 갈게. 네, 그래서 배가 나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에 힘을 줘서 바로 쏙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배가 나온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또 아이들 내려주고 이렇게 머릿속에 1, 2, 3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또 안 나요. 아무튼 그 척추 전만증,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배를 내밀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좌회전 좀 할게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항상 껴들기 할 때 이렇게 손을 아예 그냥 내밀어요. 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손을 항상 내밀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트를 한다던가 이렇게 오케이를 한다던가 이런 액션을 합니다. 성의 있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뭔가 굉장히 양보를 받을 가망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고개 빼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선하게 생긴 인상이라서 밖에서 이렇게 양보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선하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팔뚝살, 뱃살, 허벅지살 여기만 한 군데만 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전체를 다 빼셔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뭐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7대 전신 운동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7대 운동을 하시면 또 전신이 다 빠지겠죠? 코어도 좋아지고 뭐 그래요. 못 만든다 그러면 또 7대 운동, 다이어트 할 거다 그럼 7대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제가 그 일반 트레이너 분들의 변명을 말씀해 드려야 돼요. 변명은 아니지만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트레이너랑 TV에서 모든 곳에서는 팔뚝살 뺀다면은 이렇게 3두 운동 이렇게 뭐 줬다 폈다 줬다 덤벨 킥백이라던가 물통으로 하는 운동이라던가 또는 팔굽혀펴기라던가 뭐 팔뚝살 없애는 이런 동작들을 대체 왜 알려주나요? 자 그거는 왜 알려드리냐면요,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이랑 중복되지만, 효과가 있는데 단시간입니다. 그 단시간이 어느 정도야 하면은 한 30분 정도. 자 이렇게 덤벨 킥백이라는 이런 쓸모없는 운동을 일반인이 했을 때, 일반인은 쓸모없지만 물론 선수급들은 쓸모가 있어요. 일반인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단지 그냥 근육에 피만 보내주는 것 뿐이고, 그냥 운동한 느낌이 있구나, 내가 오늘 자극을 찾아서 운동을 했구나, 근육이 좀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나 오늘 운동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걸로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7대 운동 또 하세요. 그 운동 또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덤벨 킥백을 제가 이거 여자분들이 많이 하셔봤자 몇 킬로예요? 5kg 드시는 분들이 드물죠. 되게 핑크빛 덤벨인 1, 2kg짜리 3kg, 많이 들면 3kg예요 핑크빛 덤벨 4kg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요. 자 1, 2kg를 들고서 이거를 뭐 20개 5세트를 했다, 천천히 하시면서
근육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자극을 하시면서 여기 트레이너가 이때 와서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 줍니다. 왜? 여기에 자극을 주시라고. 자, 그럼 이 운동이 끝났어요. 그럼 자극은 있죠. 막 타는 것 같고, 나 오늘 운동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만약에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 숄더 프레스를 했다고 쳐요. 자, 우리 숄더 프레스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우리 체육관에 바벨로 10kg를 밀 수 있고요. 10kg를 뭐 거의 10개, 15개 정도는 대부분 다 하세요. 자, 그럼 내가 10kg를 10개 미는 거랑 한 번에 내가 요쪽 한 팔로 3kg 10개 미는 거랑 몇 킬로 차이예요? 10kg 열면은 100kg죠. 10kg 10개면 100kg고 3kg 한쪽에 10개면은 30kg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 10개 밀고 바로 로우를 당겼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든 거는 순식간에 200kg고요. 덤벨 킥백으로 2세트 해봤자 지금 60kg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하루 만의 차이가 아니라 일주일 차이도 나고 일주일에서 한 달 차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무게 차이가 나게 돼요. 자, 무게는 많이 들면은 제가 아까 날씬해지고 몸매가 이뻐진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풀 스쿼트를 20kg 정도로 짊어지고 시작을 하신다고, 또는 20kg, 30kg 정도 짊어지고 하시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웨이트, 중량 운동에 이제 입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저는 이제 주차를 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시간이 11분이 딱 됐네요. 4분이면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부위별로 살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운동을 해서 탄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탄력은 내가 어느 정도 웨이트를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거기에 펌핑이라는 거를, 혈액을 많이 몰아서 얘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이 두 번째 펌핑용 운동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단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덤벨로 20개, 30개 정도 해주는 게 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살을 빼시려면은 7대 근력 운동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숨찬 전신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쉽게 빨리 빠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PT를 하신 분 한 분께서 지금 2달이 됐어요. 2달 동안 이분이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는 하시는데 8kg가 빠졌어요. 아니, 회원님 2달 동안 8kg 빠졌으면 많이 빠지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분이 그러네, 별로 안 힘들어서 살이 안 빠지는지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살이 안 빠지셨다고 하셔서 뭐 안 빠진 줄 알았어요? 2달에 8kg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분이 했던 운동을 세보면요,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태양의 자세라는 스트레칭 10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태양의 자세 스트레칭도 제가 조만간 유튜브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스트레칭이라. 태양의 자세라는 스트레칭 10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준비 운동, 제가 맨날 시키는 기본 준비 운동은 팔굽혀펴기, 백익스텐션, 싯업, 그리고 스쿼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턱걸이까지 추가가 되고요. 요걸로 이제 3번 5세트, 3번 5세트나 아니면은 3번 3세트로 시작을 해요. 초반에 PT 초반에는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죠. 첫날에는 의욕이 많아도 그냥 적당히 천천히 트레이너랑 친해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둘째 날도 또 어제보다 1개 올려요. 그러면은 4개 3세트 되죠. 그럼 다음날에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5개 3세트, 이 정도면 이제 슬슬 할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5개 5세트로 해서 마지막에 15개 5세트까지 매일 준비 운동으로 늘려주다가 나중에 힘들 때쯤에는 그 무게 횟수를 좀 줄여서 다른 동작으로 들어가고, 그런 기본 준비 운동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전에 말씀드린 오버로딩이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했던 거를 지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1분 안에 또 끝내야 돼서. 자, 그래서 아무튼 전신 살을 다 같이 빼셔야 되고요. 전신 트레이닝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초보자 때는 항상 기능성 운동, 전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쿼트, 땅을 미는 거, 데드리프트, 밑에서 땅으로 들어 올리는 거. 자, 그리고 위로 밀면은 숄더 프레스, 앞으로 밀면 벤치 프레스, 밑으로 밀면 딥스,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풀업, 턱걸이, 앞에서 뒤로 당기면 로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7대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외에 숨찬 전신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살은 계속 빠질 거예요. 만약에 정체기가 있으신 분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